오늘은 동양이론 주제는 이제 오늘부터는 약간 뭐 기, 혈, 진액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핵심 포인트만 알아보려고 해요. 동양이론을 저희가 이제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. 기도 많이 나오고 혈도 많이 나오고 진액도 많이 나옵니다. 근데 이제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핵심적인 것만 그래도 이걸 알고 나가면 이 이론을 이해하는데 분명 더 도움이 되니까 자 요거를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해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. 기, 그죠? 기라고 해서 이게 기가 뭐냐라고 말을 하면 일단 첫 번째 기의 뜻을 보면은 소우주인 인체를 구성하고요. 그 다음에 생명활동을 유지시키며 장부와 조직에 그 다음 각종 생리기능을 조절하는 무형의 능력이다. 그죠? 무형의 능력이다라는 게 중요하죠. 보이지가 않아요, 이 친구는. 그죠? 보이지가 않죠. 저 만약에 이게 보인다면 저희와 뭐 대화하는 건 좀 약간 불가능한 계통의 사람일 수는 있겠죠. 뭐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고요. 그래서 이 친구는 보이지가 않는 무형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12장부를 다 조절한다. 이 기라는 친구는. 아, 그렇구나. 그래서 이 기라는 친구를 난경이라는 책에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기는 인체의 근본이다. 그 다음에 유경이라는 책에서는 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. 인체의 생명활동 시작은 모두 기에 의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기는 요렇고 또 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. 두 번째 이제 기의 기능 기의 작용을 볼 건데 기의 작용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추동작용, 기화작용, 영양작용, 그 다음 온우작용, 그 다음에 고섭작용, 방어작용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간단하게만 좀 보면은 첫 번째가 추동작용이죠. 인체의 성장과 발육을 촉진하는 걸 바로 추동작용이라고 하고요. 그다음 기화작용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기화작용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 영양작용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이제 전신에 분포하는 역할을 영양작용이라고 하고요. 온우작용 같은 경우는 생명활동 시 형성되는 따뜻한 이제 기의 작용을 바로 온우작용이라고 합니다. 보섭작용 같은 경우는 인체 활동 시 과다 소모를 막고 낭비를 억제하는 게 바로 보섭작용. 그 다음 마지막 방어작용은 병에 노출되는 것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작용을 바로 이 기가 이 6가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.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알아볼 거는 기의 분류입니다. 기의 분류. 기는 첫 번째 양기라고 합니다. 양기는 이제 후천지정이라고 해서 수곡이라고 하죠. 음식을 섭취 후 중화 과정,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음기라고 합니다. 음기 같은 경우는 선천지정이라고 해서 근원으로 원기라고도 불립니다. 그 다음 마지막 종기라고 하고요. 종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기랑 음기랑 좀 합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전신에 유포하기 전에 천지음양의 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선천지정과 후천지정, 저희가 이제 그 동양이론을 하게 되면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선천지정과 후천지정이라는 단어예요. 선천과 후천,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, 선천은 일단 어머니 뱃속에 있는 걸 선천이라고 하고요.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라고 딱 보면 그걸 후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선천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거죠. 물려받는 거고, 후천 같은 경우에는 수곡정미로 이제 변화되는 과정을 후천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선천지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장부가 신장이라고 보시면 되고, 후천지정, 이 후천에 관계된 장부는 먹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비와 비장과 위장이 연관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간략하게 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